안녕하십니까. 효산인력 개발원 변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영업관리 조직의 직업역량관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든 조직에서 업무 성과 관리를 하든 조직의 특성과 역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취업이 이제 용이할 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 조직의 기본 기능은 어떠한지, 결국 이제 영업 조직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역할의 어떤 과정이다. 물론 이제 판매 방법에 의해서 계획 생산이다. 그런 목표 고객을 발굴하고 요구도를 조사를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가장 적절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 경로 과정을 통해서 판매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문 생산이다. 주문 생산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거래선을 통해서 또 목표 또 고객 또 유통 또 기관을 통해서 수주를 받아서 생산에 의뢰하고 생산됐던 제품을 품질 관리를 거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주문자한테,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납품해주는 어떤 역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해가는 어떤 조직이다. 물론 이제 영업 부분에 지원해주는 조직이 다소 있습니다. 영업 어떤 기획도 있고, 마케팅 전략도 있고, 기획은 영업 어떤 방침적 어떤 설정, 사업 어떤 모델, 또 각각 어떤 역할의 분야에서 하나의 어떤 목표 또 단위를 설정하고, 그다음 그런 단위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 관리, 고객 관리, 상품 관리 어떤 방법을 마케팅 전략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주고, 그다음 이제 영업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 그다음에 거래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 관리, 이런 기능을 통해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해서 기업부터 성장 발전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업의 재고로만 쌓여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우수한 어떤 기술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그 어떤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제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은 기업 이익 어떤 창출에 크게 이제 기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기업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다. 말씀드렸던 핵심 역할, 소비자가 뭘 요구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또 어떤 만족도를 추구하느냐, 그 추구하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시장을 관리한다든지 서비스 어떤 방법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향후 소비자가 요구할 거로 예측되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신시장을 성장시킨다든지, 이제 시장에서 또 경쟁기업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 물론 이제 원가적인 경쟁력은 생산이나 전사적으로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또 이제 일부 이제 생산 기술 쪽에서 이제 뒷받침해 줘야 될 내용이 되더라도 이제 시장적인 어떤 측면, 또 유통 어떤 기관 관리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적재적소에 적절한 서비스를 실행하는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업 관리에서 실행을 한다. 어쨌든 판매를 위한 다양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행 홍보를 한다든지 신뢰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같이 한두 번 속지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속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 어떤 형태에서 상당히 이제 신뢰성 있는 정보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어떤 시장 서비스 실행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럼 이제 성과는 어쨌든 새로운 시장을 분석해서 잠재 시장을 발굴하고 그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또 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포지션별로, 분포도별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원가가 적게 드는 유통 경로, 유통 기관을 설정해서 소비자한테 체계적인 어떤 서비스를 실행해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제품을 선호하고 또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만족도가 높게 형성하는 고객들한테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역할의 패러다임을 설정해 가면서
뭐 고객들도 우리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충족감을, 만족감을, 효용성을 추구하고, 또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고객들한테 정보라든지 또 어떤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 기능의 우선순위를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고객 어떤 동향 관계 관리를, 그 다음에 이제 경쟁기업보다 우위적인 어떤 역할을 실행해 가야 되겠죠. 뭐 경쟁기업보다 역량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무 추진력이, 실행력이, 시장 관리 능력이, 고객 어떤 만족도 관리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시키기도 아주 급급하게 되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기업의 어떤 전략 포지션을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더 차별적인, 더 우위적인, 더 경쟁력이 뛰어난 전략과 방법을 설정해서 탐색해서 시스템화해서 이제 시장을 관리해 가야만 경쟁 기업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이제 확정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애고 성향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제품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어떤 가치도 향상시키면서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추진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창출한다 이거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관리해야 될 직무 역량, 결국 새로운 어떤 산업 환경에 소비 행동 어떤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그 다음에 충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요구도를 예측해서 그 요구 어떤 시점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어떤 시스템, 어떤 체계 관리가 영업관리 조직에서 실행하는 역할들이다. 물론 어떤 상품 개발이다. 그건 이제 상품 개발팀, 또 하나의 어떤 홍보 어떤 방법, 판매 어떤 방법, 경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광고 홍보 어떤 메시지 전달 측면, 그거는 또 마케팅 전략팀에서 홍보적인 관점, 제품 개발적인 관점, 시장 관리적인 관점, 서비스적인 관점, 이런 어떤 관점은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차별의 전략이든 전문화 전략이든 세분화 전략이든 다양화 전략이든 또 융복합적인 어떤 서비스 기능의 어떤 전략이든 그런 전략 같은 방향을 어떤 시장별로 또 제품별로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어떤 경로 기간별로 설정을 수립해주면 이제 그 내용을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영업 관리는 최적의 어떤 성과가 실행될 수 있는 지원 부분, 영업 기획도 있고, 마케팅 전략도 있고, 광고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어떤 서비스 지원팀도 있고, 이통 어떤 경로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어떤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제 큰 어떤 영업 기능을 가진 기업들, 한 3,000명, 4,000명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는 영업 조직이 한 7, 8개 조직이 있다 이거죠. 물론 이제 시장별로는 영남권 시장, 호남권 시장, 제주권 시장, 충청권 시장 또는 경인권 시장 이렇게 이제 지역본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 시장 단위별로 또 어느 어떤 영업팀, 어느 지역 영업팀, 어느 영업팀 이렇게 이제 아주 그런데 대상군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고 이러면 이제 영업팀도 영업관리 어떤 팀도 1팀, 2팀, 3팀, 4팀, 팀이 1팀은 어느 지역, 2팀은 어느 지역 이렇게 이제 또 제품별로도 1팀은 어떤 제품, 2팀은 어느 제품 이렇게 이제 세분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의 규모라든지 우리가 목표 관리했던 시장의 크기라든지 경쟁력 수준이라든지 전략적인 방침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팀을 세분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영업을 지원해주는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적인,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적인, 서비스적인 이런 부분도 이제 영업 관리 조직을 다 지원해주는 어떤 역할이다 이거죠. 그런 어떤 지원 역할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한 어떤 네트워크적인 시스템적인 역할을 분담해가면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더 크게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들이다. 그래서 이제 영업계획, 전략적인 어떤 토론 기획시에서, 영업기획에서 이제 방향이 잡히고, 그 토대 위에서 시장별로, 제품별로, 또는 어떤 계층별로, 또 유통 경로 어떤 단위별로 어떤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 뭐 객 생산할 거냐, 주무 생산할 거냐, 뭐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만한 어떤 시장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서 성장시킬 거냐 하는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판매. 이제 판매, 어쨌든 수주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장을 개발해가지고 객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그럼 이런 역할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 자, 이 내용은 이 강좌를 다시 이제 3회차로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어떤 시간에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15분 전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된 강좌를 학습하시게 되면 훨씬 더 전문적으로 또 실행이 가능한 그런 어떤 경험, 어떤 요건으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품 물류 관리. 이제 유통 어떤 경로 과정이 있다, 유통 관리 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물류 관리는 생산해서 포장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유통 관리팀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유통 경로 과정이 있더라도, 물류팀이 있더라도 특정 부분에 주문을 받아가 납품해주는 부분은 도착분까지 영업관리에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류관리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계획 생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미 수주받은 내용이라도 적시적으로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급해주지 않고 납품해주지 않고 일정한 부분 창고에 저장해뒀다가 재고관리를 하다가 납품해준다. 그런 어떤 품목들은 유통경로 과정에서 유통관리팀에서 물류팀에서 담당을 하고, 수주받은 내용을 약속된 시점 또는 약속된 지역까지, 위치까지 이동시켜준다. 그거는 영업관리에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이제 결국 판매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 받으면 이제 부실채권 하면 그건 회사 손해가 보는 겁니다. 제품은 줬는데 판매가 되는데 무슨 상대 어떤 부도가 나서 어떤 기업에 뭐 개인들한테 어떤 유통거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현금 판매든 뭐 카드 판매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통 어떤 시스템으로서 금융 어떤 시스템에서 결제 수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수주를 받았다. 어떤 기업이든 어떤 단체에서 근데 납품해 준데 거기에 자금 운영상의 어떤 문제로 해서 뭐 상대 기업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그게 발생되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다음에 법무팀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납품 계약,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수금 가능한 어떤 신상들의 어떤 특성 관리는 채권 관리팀에서 한다. 물론 그런 어떤 법적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때는 총괄적으로 납품 가격을 다 수금하는 어떤 단계의 어떤 역할, 뭐 그 부분 또 채권 관리의 어떤 역할이다. 그게 이제 서비스 어떤 역할, 뭐 여러분들 또 다양한 어떤 측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역할이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또 다른 강좌에서 아주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이 어떤 능력과 지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적성. 결국 시장 동향이나 시장 어떤 추론이나 소비자 어떤 심리나 그 다음에 어떤 반응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면 영업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은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분석, 추론, 창의, 또 논리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 이제 잘하는 부분은 영업 관리 잘 못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만약 그런 분들이 영업 직종에 있다 그러면 영업 직종이라는 개념은 영업 분야에서 이제 근무한다 그 개념입니다. 그럼 그건 이제 마케팅 전략팀이나 영업 기획팀에서 역할을 하면 타당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어떤 목표성도 아주 강하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인적인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상대를 잘 설득한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개수 관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죠. 제품 수주도 그렇고 납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금액, 우리 이제 판매 금액 해소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의 역량이 뛰어난, 적성이 뛰어난 분은 어떤 조직원들은 영업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 어떤 관계성, 인간적인 어떤 관계성, 어떤 정보 어떤 네트워크적인 어떤 체계 관리 이런 부분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 이걸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또 상대의 어떤 요구도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
그 이제 기획력이나 구성력이나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은 좀 자기 중심적인 아집이 좀 강하거든요. 그럼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아주 다양하게 검토했던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상대한테 습득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품 개발이나 영업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 분야에서 역할을 타당하고 활동적이고 어떤 상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런 어떤 관계를 아주 잘 돈독히 관리하는 그런 분들은 영업 관리, 뭐 적성 어떤 패턴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이제 뭐 단계별로 이제 능력 요구하는 어떤 수준, 그 다음에 하는, 역할하는 어떤 과제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자 형태는 뭐 취업한다는 입장에서는 실무자에 대한 관점이고, 취업자가 되더라도 리더자가 가지고 있는 갖춰야 될 이런 역량을 갖췄다. 그럼 업무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주 뭐 입사하자마자 굉장히 어떤 뛰어났던 역할을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수요라든지 어떤 광고 관리라든지 영업 역할에 관련됐던 기초적인 어떤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입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입사를 해서 배우지. 어떤 사람은 입사해가지고 업무 성과를 내는데 자기는 배운다고 쩔쩔매고 있으면 조직의 기여도가 또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요즘 이제 유치원이 그래합니다. 유치원이 그래합니다. 그 이제 저희들 시골 때는 뭐 지금도 이제 시골에는 유치원이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학생들도 많지 않는 행태가 있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은 학교 가서 배운다, 한글을 깨우친다, 더하기 빼기든 가나다든 아버지 어머니든 배운다 이런 개념인데, 도시권에서는 대부분 다 한 4살, 5살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한글 다 깨우쳐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진도를 나가게 되죠. 근데 진도를 나가는 학생이 한 80%고, 겨우 이제 입학하자마자 글을 깨우쳐야, 특히 이제 조부모 밑에서 뭐 농촌이나 도시권에도 조부모에서 왜 이제 좀 여건이 원활하게 못해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한 어떤 사전적인 학습이 안 된 그런 약간 소외된 어떤 계층의 학생들은 입학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진도가 나오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서 한글을 깨우치고 숫자를 터득하고, 그러면 갭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입사했을 때 업무를 알면 성과 지향적인 역할을 합니다. 입학하자마자 글자를 알기 때문에 진도가 나온다 이거죠. 지금 초등학교는 진도가 나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깨우치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업무부터 배워야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성과를 내는데 지는 업무 배운다고 쩔쩔 매고 있으니까 그만큼 업무 어떤 갭, 성과 어떤 갭, 능력의 갭을 해서 그거는 실패하는 조직원일 수밖에 없다. 뭐 조직에서도 기업에서도 역량이 뛰어나고 성과를 많이 실현하는 입사 초기부터 그런 어떤 인력을 선호하겠습니까? 한 10년 있으면, 5년 있으면 열심히 아주 잘해줄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1년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배워라. 근데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5년, 6년 되면 전문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되면 업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수준을 되는 거고, 지금 입사에서부터 빌빌 긴다 그럴까? 이런 표현이 좀 머싸합니다만도 조금 서투는 사람들은 4, 5년 되면 그때서 이제 겨우 성과 지향적인, 목표 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룰을 이해한다. 이만큼 이제 객체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런 어떤 관점에 역량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능력 관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떤 실무자에서 관리자, 리더자로 전환해가면서 승진해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이니까 이런 개념인데 미국에는 직무급 연봉제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리더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리더자가 뭐 10년, 20년 있더라도 신입사원의 어떤 실무자보다 역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연봉이 낮는 겁니다. 왜? 능력 중심으로, 또 회사에 기여해주는 성과 중심으로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몇 년 이내는 이 단계로 직무급 연봉으로 전환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환해 가지 않을 수 없는 형태다. 물론 이제 시점적으로 좀 빠를 거냐 늦을 거냐 이런 형태. 그러면 직무급 연봉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프로 선수들 이야기, 아마추어 말고 프로 선수들 능력에 의해서 연봉이,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뭐 어떤 문제에 의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연봉이 삭감되고, 또 능력이 뛰어나면
조직의 기여도가 높으면 그럼 또 연봉이 높게 책정돼주고, 그렇게 책정 안 해주면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역량 개발은 능력 중심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효산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HSOJ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직 단위별 직무 역량 개발 내용과 방법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학습하시면 실무 능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분야별로, 한 조직 단위별로 한 25, 6회차로 이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이제 실행 가능한 그런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